예, 무척 떨리는 자리이실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영화를 어쨌든 그 처음으로 관객분들 첫 관객이신 기자님들께 이제 영화를 공개를 했는데요. 예, 감독님부터 그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루시를 연출한 이용승입니다. 너무 떨리고요. 지금 어떻게 상영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투신 역을 맡은 신학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영화 처음 보는 거라 다들 어떻게들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료실에서 태정 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시작할 건데요. 그 객석으로 이제 마이크 저희가 드릴 텐데 그 잠깐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이 영화가 중간에 그 등장인물이 한 명 죽잖아요. 그거랑 그 엔딩 같은 게 좀 관객분들한테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배려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 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예, 그러면 뭐 늘 첫 질문은 그렇게 마련인데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는 동안에 제가 감독님한테 우선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실이 좀,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서는 어느 순간 좀 보기 힘들어진 블랙 코미디를 표방하고 있는 영화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을 이 망해가는 자영업자랑 그 다음에 이 알바비도 밀려있는 알바생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이 치료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구책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고군분투기를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 아래에서 여러 장르를 섞는 복합 장르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거기, 예, 기자님. 브리치경제신문 김동민 기자입니다. 저 신하균이나 도경수 두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이 영화가 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유쾌하면서도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내용도 많이 담고 있고 출연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고 그리고 두 분이 이제 호흡을 맞추셨는데 알바생과 사장님으로서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선후배로서 그런 호흡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이면서 영화적으로 재밌게 만든 이야기여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뭐 갑과 을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결국 을과 을의 관계인 것 같고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뭔가 벗어나기 힘든 그런 어떤 생존의 그 벼랑의 끝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와 닿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같이 도경수 씨랑 연기를 했는데 너무 편했어요.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해오고 그리고 현장에서 유연하게 애드립도 잘 받아치고 아주 재미있게 촬영했습니다. 네, 저도 일단 치료실이라는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블랙 코미디 장르였기도 했고 또 태정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제 사장님과 알바생으로는 사이가 실제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이랑 이제 합을 맞추면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배님 영화를 봐오면서 이제 꼭 한 번은 하균 선배님이랑 진짜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치료실을 만나서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선배님 너무 잘 이끌어 주시고 편하게 저를 현장에서 만들어 주셔서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저쪽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사 유선희 기자고요. 예, 영화 잘 봤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이 이제 독립 영화를 만드시다가 이제 상업 영화 첫 데뷔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전작인 제가 10분을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어떤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어떤 통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또 이제 그것을 독립영화와 상업영화의 틀이나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유지를 하면서 어떤 상업영화를 만들 때 좀 어려운 점이 없으셨는지,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을 찍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도경수 배우한테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카트 때도 그렇지만 요 영화 때도 또래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도경수라는 어떤 아이돌 출신의 배우가 실제로는 겪지 않은 어떤 일들에 대한 연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입이나 그 상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먼저. 그 현장에서나 그 독립영화 했을 때보다는 좀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스태프들도 있고 배우님들도 너무 훌륭하시고요. 독립영화 때는 혼자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재밌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장르적인 부분을 좀 섞어서 더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애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중점을 주고 찍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였죠? 네. 네, 도경수 씨. 네. 일단 제가 그런 학자금 대출 같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감을 진짜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제 옆에 이제 친구들도 있고 간접적으로나마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고요. 영화에서 이제 태정이라는 역할을 연기를 하면서 이제 태정이라는 캐릭터를 보고 지금 이제 청년분들이 많은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카트도 그렇고 치료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사회적인 그 이슈를 다루고 있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이런 거에 더 끌리시는지 뭐 그런 거 하나 여쭤볼게요. 특별히 그런 건 없었지만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읽다 보면서 이런 사람 살아가는 현실적인 이야기에 저도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 캐릭터를 연기해서 많은 분들을 공감시켜드리고 힘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예, 네, 안녕하세요. SBS 접속무비얼드 팀입니다. 감독님하고 두 배우분께 각자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그 감독님께서는 전작인 영화도 10분이라는 숫자를 제목으로 사용을 하셨고 이번에도 7호실의 7이라는 숫자를 제목을 사용을 하셨고 영화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등장하는데요. 감독님께서 이제 숫자 7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내세우신 이유가인지 궁금하고요. 두 배우께서는 이제 영화를 찍으시면서 숫자 7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를 혹시라도 가져보셨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7이 담고 있는 좀 행운도 있지만 그 뒤에는 불행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0분 같은 경우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 7호실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행운과 불행이 같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희망과 불행이 공존하는 곳이고 투식에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 같은 곳인데 결국엔 가장 불행한 곳으로 바뀌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7이라는 그런 숫자를 행운이라고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7이라는 숫자에 네, 그렇게 마음을 두고 막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다음 기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의 거진 박혜아 기자입니다. 네, 우선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저 도경수 씨에게 추가로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아까 대답해 주신 거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라서 이 영화를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괜찮아 사랑이야부터 시작해서 쭉 연기를 해오신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일반적인 아이돌들이 선택하는 시나리오나 아니면 극본과는 굉장히 다른 맥락의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는 그 연기할 때 작품의 기준이라는 게 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 그냥 시나리오를 읽고 이 캐릭터를 내가 한번 이런 스크린이나 그런 드라마에서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걸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고 그러면은 그냥 그 작품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그러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신하균 배우님 데뷔작 기막힌 사내들 이후 26번째 작품이더라고요. 세봤더니. 그래서 되게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해오셨는데 이 두식이란 캐릭터가 되게 본인은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상황은 뜻대로 안 굴러가고 해결책은 없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우프다 그래야 될까요? 이게 분명히 힘든 상황인데 또 그의 안간힘이 웃음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분노했다가 슬펐다가 뭐 웃었다가 뭐 기뻐했다가 감정선도 되게 다양한데 그 두식을 연기하시면서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그래도 제가 맡은 역할 중에 가장 현실적인 인물인 것 같고요. 뭐 우리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은 굉장히 힘들지라도 조금 떨어져서 보면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냥 제 주변에 있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을 뒀습니다. 예. 또 질문 예. 저 조선일보 이태훈입니다. 감독님 저 결말을 어떻게 낼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열린 결말처럼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내기에도 부담이 있고 그렇다고 두 사람이 뭔가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응보를 받는 것으로 끝내기에도 부담이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결말을 하신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도경수 씨는 영화를 한 편 한 편 출연하실 때마다 연기가 마구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이번에 연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나요? 이거 좀 되는구나 라든가. 네. 감독님 열린 결말을 엔딩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 몇 주 전까지도 했어요. 그건 윤리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윤리에서 두식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하면서 바라보고 보여줘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들이었거든요. 이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두식의 눈물을 보여주는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같은 눈높이처럼 보여주는 거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태정 같은 경우에는 소년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용기의 어떤 두식과는 반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캐릭터들을 좀 조심스럽게 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원래 시나리오 단계부터 있었던 교감 선생님 같은 뒤에 굿모닝 멀티방을 차리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쿠키 영상처럼 보여주면서 그래도 우리 로데오에서의 상권은 계속 된다라는 것 그렇게 좀 정리하는 것이 이 7호시를 보내는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제 도경수 씨.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한 작품 한 작품 할 때마다 항상 진짜 선배님들한테 배우고 아직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작품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는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카트 찍을 때는 정말 카메라 앞에 서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긴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촬영할 때는 긴장은 그래도 조금 풀린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질문. 예. 네, 아시아경제신문 이종규 기자고요. 이 영화 그 신하균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이 영화 이제 그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고 워낙 이제 독백도 많고 이제 물론 이제 도경수 씨하고의 호흡도 있지만 혼자서 이제 하시는 연기도 굉장히 많고 밖에서 이제 연기하실 때도 풀샷으로 잡아 있는 상태에서 어떤 대화도 없이 이제 가로수길 걸어가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에서의 리듬감이 굉장히 다 하나하나 다 살아있다라는 게 되게 독특해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연기라고 보이는데 이런 거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 리듬감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접근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 디렉션을 최대한 예, 감독님께서 워낙 그 디테일한 디렉션을 주셔가지고 그냥 저는 매 그 신 감정에 집중하고 했죠. 그럼 감독님한테 질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잘 묻어갔던 것 같은데요. 별말 없고 그냥 모니터만 봤었어요. 예,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신? 네, 저쪽 여기.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입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스포일러가 돼서 제가 기사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그 조선족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런 그 두 사람의 그런 비극적인 현실이나 한국 사회의 현실을 좀 더 비극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조선족이라는 캐릭터를 좀 희생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요새 한국 영화에서 이런 조선족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도 하고, 근데 그리고 그 희생당한 캐릭터를 희생시킨 인물에 대한 뭔가 처벌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관객들에게 좀 예민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엔딩에서의 고민도 결국 그거였었고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도식을 보여줘야 될까였어요. 그리고 조선족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두식의 소중한 친구가 갑작스런 사고로 떠났다라고 봤고요. 그게 조선족 캐릭터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유일한 뭐랄까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동료, 직원, 그리고 친구 정도 싸움에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봤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예, 마지막 질문 하나. 예. 네, 안녕하세요. 부산일보 김상혁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영화 뭐 설명이나 그런 걸 보면은 그 소시민들에게 공감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 이제 나오시는 분들의 뭐 직업이라든가 뭐 학생이라든가 뭐 치킨집이 잘 안 된다든가 돈에 쪼들리다든가 그런 거는 다 이렇게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그 사건 자체가 마약이라든가 살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접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적인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공감이나 용기를 어떤 방식으로 줄 수 있는 거냐에 따라 그거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전달을 해주고 싶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전작이랑 해서 다음 영화를 뭐 할까 하면서 된 건데요. 전에 너무 사실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강박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암 걸릴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부터 해서 뭐 좀 그런 게 좀 숨이 막혔었거든요. 그 똑같은 이야기를 어떤 생체기의 시간을 장르로 보여준다라면 그런 트라우마의 시간을 장르로 보여준다면 같은
주제를 전달하면서 재미와 조금 다른 느낌, 정서를 줄 수 있을 거란 생각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전보다 다르면서 조금 성장한 느낌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어떤 식으로 공감할지 잘은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재미있는 어떤 장르적인 재미와 사회적인 의미들은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서 담고 있는 중요한 사람을 보는 가치는 그전 영화랑 같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데 못하신 분 계세요? 예, 그러면 예, 이제 간담회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듣고 포토타임 준비하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여주는 자리여서 너무 조심스럽고 긴장되고 그랬던 시간인데요. 좀 많은 관객들에게 좀 동의를 얻고 싶어요. 그 좋은 기사,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까지 계속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저녁 식사 맛있는 거 드시고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도 꼭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제 자리 저희가 장례 정리할 동안 저쪽으로 잠깐. 예, 감사합니다. 이쪽부터 봐주시면 가운데 봐주시고요. 이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손가락으로 칠 한 번만.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신하균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쪽부터 봐주시면 왼쪽 조금 봐주시고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저기 칠 그냥 한번 할까요? 칠. 손가락으로 칠 한번. 네. 죄송해요. 예정에 없던 걸 부탁드려서. 예, 그러면 이제 도경수 배우님 다시 무대 위로 모셔서 두 분 사장과 알바생 투샷 가겠습니다. 네, 왼쪽 봐주시고요. 예, 가운데 봐주시고 조금 오른쪽도 잠깐 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님 무대 위로 오시면 저희 세 분 같이 찍을게요. 예, 저쪽부터 잠깐 시선 주시고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고 감독님 좀 웃으셔도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네, 다시 정면 봐주시고요. 이거 뭐 마지막 코스로 늘 저희가 이렇게 좋은 기운 얻으라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7호실 화이팅 해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7호실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11월 15일 개봉입니다. 감사합니다.